예,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은 고려 황실을 지켜준 나주 공방전으로 제작된 역사적 서남쪽 경계선, 예, 부제가 전라도 지명 유래입니다. 예, 여기는 나주 금성산성인데, 예, 처음에 그 나주하고 담양을 헷갈려서 예, 나주 금성산성입니다. 예, 현재 명칭은 담양 금성산성. 예,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예, 이거 보이시는 남문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마 소식이 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쳤네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른 촬영하고 장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도를 거점으로 한 삼별초는 양측을 주로 공략했습니다. 한쪽은 나주, 다른 한쪽은 제주입니다. 예, 나주 공략은 실패하고 제주는 성공했죠. 예, 이후 삼별초는 제주로 천도하게 되죠. 예, 이번 시간은 그 삼별초의 전라도 장악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곳은 나주에 있는 금성산성, 예, 현재는 담양으로 지명이 바뀌었고요. 옛날에 나주라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묶은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담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남문이고 고려 때부터 축조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금성산성은 거란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당했을 때 현종이 머무른 곳입니다. 그리고 원종 11년인 1270년 나주관민이 7일 밤낮에 치열한 전투 끝에 삼별초군을 격퇴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후 나주는 고려 조정이 진도 정보를 토벌하는 거점이 되고 이 고려 황실로서는 나주를 나라를 지키는 보루로 여겼음직하죠. 예, 삼별초가 일본에 도움을 청한 것도 이 호남 지역, 지금 보시는 이곳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지세가 지금 상당한데 안개까지 더해서 예, 여기서 그 동학 농민도 일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주 백성은 고려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방을 택한 거죠. 개방. 예. 이 지역 백성들이 그 개방을 택한 덕에 이 이스턴 툭스 이 황실이 더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방을 택한 거죠. 해서 이후 나주는 고려 조정이 진도 정보를 토벌하는 거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삼별초하고 일본하고 묶이는 거죠. 갇혀서. 왜냐 원래 계획의 그 커다란 그 계획의 차질을 이제 빚은 거죠. 예, 당시 삼별초는 진도 정부가 이 정통의 고려 정부이고 동시에 예, 몽골 침략 위기를 일본과 공동으로 타개할 것을 이 소망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일본은 성공하고 한국은 실패했는데 한국이 실패하기 잘한 거죠. 예, 실패를 했어서 이게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또 그게 되어버렸거든요. 예, 바닥이 미끄러워요 지금. 이 암석으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지금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미끄럽습니다.
때에 따라서 비가 딱딱 맞게 그쳐주니까 신적 도심. 아, 무슨 중국 온 것 같아. 딱 좋네. 예, 여기서 그 남방장성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신발 벗고 올라가는데 지금 상황이 일단 보시고 얘기를 계속. 처음에 폭우가 와서 못 찍고 돌아가야 되나 그랬는데 그 도쿄대 사료 편참 보고서 보관문서 고려 첩장 불심 조조는 이때 삼별초에서 보낸 서신을 메모한 것입니다. 삼별초의 대일 첩장은 일본과 연대에 의한 공동대항이 1차 목표였지만 한편 위기시 배후 피난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삼별초는 제주 외 일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러나 가마쿠라 막부가 무관심하죠. 이에. 하지만 사실 일본은 이 전쟁, 삼별초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여몽연합군이 일본 정발에 실패한 것은 삼별초에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별초에 저항이 없었다면 필시 일본은 달라졌겠죠. 일본 역사는 달라졌겠습니다. 진도 거점의 삼별초는 남해 연안과 도서지역 일대를 그 세력 범위로 확대하고 있었다는 거. 삼별초의 세력 범위 확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가 됐던 게 1270년 9월 나주를 둘러싼 공방전과 11월 제주 점거였습니다. 나주 공방은 실패하고 제주 점거는 성공하죠. 나주 공략 실패로 진도는 취약한 활동 반경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 확보로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새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진도의 삼별초가 진도 거점 초기에 첫 승부를 걸었던 것은 나주 확보였습니다. 이곳을 확보해야 됐던 거죠. 그러나 나주는 되레 여몽연합군의 거점이 되죠. 근접 위치에서 정찰과 공격을 직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도 공격을 위한 전진기지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반경의 고려군과 아해 몽골군의 연합군은 교두보를 확보하죠. 이는 영산강 유역의 확보에 의해 가능했는데 나주 공방전은 역사적 주요 서남 경계를 다시 한번 그어줍니다. 후삼국 시대는 남방장성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나주가 고려 때에는 이제 북쪽 고려편을 들어서
남삼별초에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왕건이 왕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왕건이 여기 있었을 때는 이제 북후백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왕건이 이제 북쪽으로 갔을 때는 삼별초 남쪽에서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진을 보시고. 방향만 바뀔 뿐이지 한민족과 기타를 구분짓는 하나의 경계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983년 고려 성종 때 나주목이 된 이래 1000년간 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현존하는 관아 건물은 좌표축 구실을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죠. 여기 말고 나주목이라고 도심으로 가 있는데, 나주가 그 호남 중심이 된 것은 왕건과 연결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지명의 첫 등장은 911년 911년으로 보고요. 신라 때는 여러 군 중에 이 하나에 불과했는데, 고려 때 나주는 나주목이 되어 전라도의 으뜸고을이 됩니다. 12목의 무주는 제외되죠. 1018년 전라도가 성립이 되죠. 신라 무주 위상이 고려 나주로 옮겨지죠. 전남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 무주, 고려 나주, 조선 전주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남의 역사가. 이 무주라는 말은 백제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한 게 없어. 그냥 이어받아서 계속 쓰다가 이 고려 때 나주가 되죠. 이 전주와 나주라는 말은 이 대신라 시대, 통일신라 때 붙여졌는데, 고려 때 전주와 나주를 합해서 전라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 기원이 바로 이 삼별초와 가마쿠라 막부라는 사실. 둘 다 바쿠죠. 한국의 철씨 정권의 천도를 정당화하고자 이 단군 신화를 끌어다 쓰죠. 그래서 그 참성단도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그 단군 신화를 창조했다면 일본은 가미가제 신풍이 있어요. 둘 다 항몽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물론 단군은 실존 인물이 아니죠. 일본의 만세일기 또한 거짓이고 신화입니다. 단군이나 진무천황은 실존 인물이 아니죠. 오늘날 그 일본의 천황은 상징 천황입니다. 정치에 개입할 수도 없고, 이 천황은 국내청의 한 기관으로 정부의 이익과 충돌할 때 국내청은 정부의 편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이 연출이 되네요. 방금 전에 보였는데 구름 지나가니까 지금 안 보여요. 지세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와 아베가 박후 세력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대통령제를 쓰니까 이 제대로 맞지 않고, 그 일본이 지금 이제 그 천황이 만약에 뭐 이스턴 툭스, 그러니까 그 일본이 아니라 그 외래인종이라면, 유대인이 아니라도, 유대인이 아닌 건 당연하고, 어쨌든 외래인종이면 이 구도가 고려틱이, 그러니까 고려식이 맞는 거죠, 일본이. 아베는 최씨 정권, 천황은 이제 만약에 야유회라고 하던데, 만약에 외래인종이라면 뭐 터키 인종이든 뭐 러시아 인종이든 사할린 인종이든 뭐 어쨌든 간에 외래인종이라면 그 구도가 되는 거죠, 고려식이. 그렇다고 이거를 일부러 다시 우리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냥 대한민국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민국으로 하면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도 있죠. 어쨌든 우파 아니면 중도다. 대한민국 아니면 고려민국이 되겠습니다.
예, 고려 천황은 동투르키스탄계이고 옛 일본 천황들은 뭐 조몬계라고. 예, 두 나라 다 모두 현재 국민과 맞지 않다는 거죠. 예, 지금 천황은 이제 그 야요이, 옛 천황은 뭐 조몬계. 예, 어쨌든 DNA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박씨종 밀양 박씨가 많은데 이 경남 일대를 미오야마국이라고 했다는 말이 있죠. 경남 밀양 일대를. 그에 따르면 고령과 밀양 박씨가 되죠. 이게 고대 한국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진이라고 해서 이 한국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다시 구름이 사라졌네요. 예. 이 변진한 시대 미오야마국이 한국의 뿌리인 거죠. 이 천년 뒤에 한국 뿌리는 진도 삼별초가 맞게 되고요. 사실 임나가야는 경남과 호남 둘 다를 말합니다. 임나는 일본어로 미마나로 읽는데 미오야마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말도 있죠. 미오야마는 임나다. 미오는 왕족 계통의 뜻이고 야마는 부족명입니다. 미오를 묘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야마를 야마토로 보는 견해도 있죠. 그리고 묘족에서 고구려와 가야 그리고 일본의 뿌리를 찾기도 합니다. 묘족 뿌리는 인류 최초 수메르인으로 연결짓기도 하고요. 근데 수메르인이라고 하면 중국과 경계선이 없어질 수 있죠. 모든 인류 공통 뭐 이래 돼 버리니까. 하지만 묘족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과 구분이 가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중국은 제대로 된 통일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토종 한국인의 기원을 묘족으로 잡으면 구분이 쉬워요. 명나라 조정은 대륙의 동도, 서도 아닌 한복판인 묘족 땅에 변성을 쌓죠. 예, 얼핏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자신들 정권을 공고히 하고 묘족을 억압하면서 진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이른바 남방장성. 만력제 때 시작해서 청계제 때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것은 2001년 복원된 것이고, 예, 여기 말고요. 예, 여기는 예, 나주 금성산성이고 한국이 있고요. 예, 중국에 가시면은 해서 그 2001년 복원된 그 남방장성에서 한국 대 중국의 경계선을 볼 수 있죠. 2003년부터 두 나라 바둑 기사들이 2년마다 대국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 조은영과 창하오가 첫 대국을 가진 뒤에 2005년에는 이창호와 창하오, 2007년에는 이세돌과 러시혀가 차례로 맞대결 합니다. 남방장성은 한족과 가깝게 지내던 숙묘와 융화를 거부하고 맞선 생묘를 갈라놓죠. 두 묘족으로 갈라진 거죠. 남방장성은 만리장성처럼 거대하진 않고요. 그러나 명나라 시대 한족에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방어선이죠. 청나라 때 왕족 자체가 소수민족이죠. 예. 그래서 경계병은 소수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그 남방장성은 늘 시끄럽다고 하죠. 남방장성은 이 고대 중국 한족과 한민족, 한국 한민족간 경계를 보여줍니다. 이 경계는 910년 나주 전투에서도 나타나죠. 나주 공방전 또는 나주 상륙작전이라 불리는 이 전투는 이 전라도의 기원이 하나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전주 백제 조선계와 나주 마한 고려계인 셈이죠. 예, 무주, 신라무주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무주 그냥 지명만 바뀐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백제가 세운 거죠. 백제가 무주라고 써서 신라는 그냥 안 바꿨고, 예, 대신라 시대 때는 안 바꿨고 그대로 이게 이제 조선으로 가는 거죠. 전주로. 그래서 이 나경원이 호남에서 현재 욕을 드시고 계신 건 이 전주 백제 조선 계열이 세서라는 거. 예. 이 호남 우파로 나주 마한 고려 세력이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려진 호남이 있다. 그러니까 조선 호남 말고 고려 호남도 있다는 거예요. 예, 나주를 경계선으로 해서 그 밑으로 이 목포나 이쪽 진도, 예, 완도 쪽으로 해서 이 일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려진 호남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경원 나주나 씨인가요? 후백제 건국기 이 기반은 나주였어요. 그래서 무진주를 점령했건만 완산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이 나주 호족들 박탈감이 심해집니다. 아 잠깐 무주가 어디지? 예, 아무튼 예, 그 전주대 이 나주에 이 구도가 되는 거죠. 이 마한인들은 이 스스로 백제인이라는 인식을 가질 리가 없어요. 게다가 백제가 마한인들을 남만이라고 부르는 등 차별 대우를 했죠. 불만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착 마한인들이 이제 이 마한 고려 세력이 되는 거죠. 해서 이 마한인들 어떡하냐? 자기들이 게임이 안 된단 말이야, 원주민들은. 해서 아싸리 그냥 외국계를 하고 손을 잡아버립니다. 예, 견훤의 백제 유민 의식은 나주에서 먹히지 않았어요. 부흥운동은 충남, 전북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예, 시당초 견훤의 기반도 이 나주 쪽이 아니고 이 순천 쪽이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이후 전국 명산 중 하나에 속하고 있는 이곳 금성산은 현재 정상에 이렇게 산성이 있죠. 이곳은 견훤과 왕건의 싸움터예요. 삼별초의 나주 공략에 대한 나주의 수성 싸움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1270년 삼별초가 호남을 장악하고자 나주를 쳤어. 하지만 관민들이 금성산성에서 저항했죠. 백성들은 고려 개경정부를 선택합니다. 이 나주 백성들의 친자유한국당 노선, 예, 늘 읽어낼 수 있어요. 예, 안나황, 예, 안나황 노선이 되는 거죠. 결국 삼별초는 7일간 공격에도 뺏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민족주의 노선의 좌우파 정당들, 예, 이게 이제 그 부르주아 외국풍 정당에 이제 물러서게 된 거죠. 예, 그 우리공화당 중에서도 일부 그 좀 위험한 부분이, 예, 보이죠? 좌파는 다 쓸어버리겠다, 뭐 그런 식의 좌파 척결, 그것도 위험해요. 예, 우리공화당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러니까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우리공화당까지도 이렇게 포괄할 수가 있다. 우파라고 하면은 중도우파죠. 금성산성 초축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 현종 이전이라는 것을, 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나주가 있었기에 고려 건국이 가능했다는 거. 이 고란 침입 때 현종은 이 산성에 주둔을 합니다. 예, 삼별초까지 물리치자 고려 왕실은 금성산신을 더욱 신뢰했을지도 모르네요. 예, 모르겠습니다. 금성나씨는 나주 성립 과정에서 탄생했죠. 나총래라는 인물이 왕건과 결탁해서 나주 점령에 도움을 주었죠. 이에 금성군은 나주로 승격됩니다. 고려시대 현종의 나주로의 남행으로 전라도가 획정돼요. 그런데 또 하나 고려 2대 회정외가가 나주란 데서 나주인들의 고려 조정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현종의 남행은 공주나 나주에 큰 영향을 주었죠. 이후 몽골귀족 사회를 엽니다. 공주 절도사로 안상김씨 김은부나 인주이씨 이자겸 등 양광도 호족들의 정계 진입, 양광도 이 지방 호족들 정계 진입이 그것입니다. 이후 나주의 읍격은 고려시대 내내 유지되죠. 그러나 나주는 고려 멸망과 함께 전주가 태조 이성계의 본향으로 조선의 근본을 이루는 땅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인근 광산이 광주가 되면서부터 광주의 읍세에 밀리면서 정치적 위상이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전라도의 상징성을 빼앗긴 것은 조선과 근대 일본 시대에 의한 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직도 유적은 이것을 간직합니다. 이를 복원하고 활용을 한다면 막힌 영산강이 다시 살아나고 그 번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은 다시 진도로 돌아가서 삼별초의 세태를 볼 차례입니다. 예, 그 왕운의 묘로 전해지고 있는 무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